자, 지금부터 2022-23년 성과 발표회 겸 성과 교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여러분 보시면 컨텐츠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저희 네트워킹 지원 SSK 사업의 성과와 또 저희 네트워킹 지원 사업단의 성과에 대한 발표입니다. 그리고 제2부는 SSK 연구 집단 우수 사례 발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선정된 연구 집단 연구팀이죠. 세 팀의 연구 책임자 교수님들 모셔서 그간의 연구 성과와 또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1부는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내용은 좀 많아서 짧게 스킵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자체도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SK 사업 주요 성과, 그다음 SSK 네트워킹 지원 및 홍보 확산 성과,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SSK 연구라고 그래서 SSK 사업의 여러 가지 우리가 저희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 더 연구 측면에서 살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20여 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SSK 주요 성과 또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6개월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그 내용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SK 사업 개관 자료를 보시면 자료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한 12쪽에 나온 걸 참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 SSK는 2010년에 시작돼서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까지 건 12년, 13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성과는 저희들이 백스도 내고 다양한 성과 또 분석 보고서라는 것도 저희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거기 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들은 올해는 이제 1년 동안 한 성과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2019년 20년도 이후부터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이렇게 일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또 새로운 팀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대형 연구센터까지 성장했던 팀들이 연구 집단들이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종료하게 됨에 따라 예산도 줄고 또 연구 산출량도 성과 산출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일단 대형 연구센터들이 퇴장하고 새로 합류하는 그 경우는 이제 소형 연구팀들이 합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성과가 좀 줄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충분히 평균적으로 인원 대비해서는 충분한 성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지원 예산 규모도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아마 그때부터 저희들 시즌 2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기본적인 기조가 좀 바뀐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뀐 기조의 핵심은 양적 성과 위주의 경쟁을 지향하고 중장기 연구의 안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나 운영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규모로 길게 그리고 덜 경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 저희 네트워킹 지원 및 홍보 확산 사업 성과입니다. 여기도 저희 쭉 자료집에는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6개월 전에도 똑같은 유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늘이 이제 제4차 합동 심포지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단은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 또 우리 나온 SSK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연구 성과들이
사회에 환원되거나 소통되고 또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로 표시하다 보니까 거의 뭐 수치밖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이제 4번 정도 합동 심포지움 해서 지금까지 포함하면 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참여했습니다. 저희 참여 인원은 항상 이제 박사급 이상 연구 인력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2개 세션 258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동 심포지움은 총 4회 개최되고 있고 또 그때 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팀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석학 강좌, 이슈 배틀, 저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저희 해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건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 성과를 좀 사회에 또 시민에게 대중에게 확산하는 일종의 대중 확산 부분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육성과 관련해서 차세대 사회과학 학술대회를 연 1회 개최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우수한 논문들은 저희들이 이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연구재단 이사장 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시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또 연구자들 간에는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나온 성과들을 확산하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미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서 거의 강제된 그런 활동, 어쩔 수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면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뭐 위기이면서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온라인으로 거의 이제 다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과학 채널 유튜브에 개설을 하고 그 이래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나 중요한 교수님들, 연구자 선생님들 연구 성과를 강좌로 만들어서 이 석학 강좌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방식으로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1시간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니까 빠른 인스턴트 푸드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1시간 동안 이 주제와 관련돼서 심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조회도 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유형의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가 한 6,150여 명 이렇게 되고 총조회수는 52만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인기 콘텐츠도 있고 뭐 좀 덜 그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 수천 건에서 수만 건씩 이렇게 와서 한 콘텐츠에 지금 다들 시청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저희들 1년 동안 정책 기여 성과인데 이거 모든 연구자분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책 연계 간담회 국회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 사회과학 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올린 그런 영상 콘텐츠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국가중앙부처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콘텐츠를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자체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싶으니 좀 사용해도 되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대검찰청이라든지 외교부 이런 데서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그쪽에서 내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컨텐츠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확산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네트워킹 사업단의 이제 성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도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제 발표하시는 세 분 연구 책임자 교수님들께서 주제는 다 다르지만 디지털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뭐
이런 부분들 분석하고 또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연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 SSK 연구 제목을 혁신을 혁신하기. 지금 박소영 교수님이 진짜 전문가인데 제가 여기 그냥 비속어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갑자기 위축돼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연구한 내용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서 아마 저희들에게 여기 이 사업이 진행된 발주 한쪽에서는 이제 자꾸 그런 질문을 던져요. 12년 동안 3천억 정도의 예산이 그분들은 항상 혈세라고 말하죠. 혈세가 투입된 데 대해서 그 성과가 원하는 성과가 나왔다고, 만약 나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이건 지원이 상향되거나 지속되겠죠. 그런 데 대해서 예전부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고 그 사이 벌써 정부만 하더라도 3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까지 사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사실은 그 당시에 연구재단 사회과학단의 뭐 전문위원 이런 일을 하다가 이 SSK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할 때 정책 과제를 한 것이 계기가 돼서 계속 지금 여기에 저는 묶여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묶여서 하게 됐는데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SSK라는 이 사업을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 과제도 되고 이런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진단,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SSK라는 이 프로그램을 당시 만들어내는 그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혁신이라고,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좀 이런 말을 좀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도 혁신이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덧입혀서 지금 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슌페트가 뭐 유명한 혁신에 관한 키워드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혁신적 사고는 기존의 낡은 사고와는 완전히 전련한 것이고 새로우면서도 불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슌페트는 이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전련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또 연속성을 갖고 있고 이분은 뭐 잘 알려지는 창조적 파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성과가 다른 곳으로 파급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슌페트도 그런 일부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은 종종 서로 다른 분야와 배경을 가진 아이디어와 전문 지식의 결합으로 이걸 통해서 뭔가 또 결국은 저희들이 왜냐 이분을 이제 저희 인용을 한 이유가 저희 SSK 사업에 그런 취지하고 맞기 때문에 지금 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서로 다른 영역, 저희는 다른 전공이나 다른 대학이나 지역 이런 데서 서로 또 같이 모여서 또 협업하다 보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고 창의적인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또 슌페트는 혁신에는 불확실성을 기꺼이 수용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또 예전부터 참여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혀 그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의 운영 기조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불만도 상당히 많았고 중도 탈락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위험 감수형 리스크 테이킹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SK는 단순히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가 사회에 피드백 되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안점 중에 하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혁신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SSK 프로그램을 고등교육 분야의 혁신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실험의 하나로 저희들은 보고 이 프로그램에 내장된 독특한 요소들이 어떻게 혁신과 연계되고 그것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12년이 흘렀기 때문에 달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작용이나 혹은 병목 현상이 어디 생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밑에 두 부분은 저희들은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SSK에 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참고를 했고 또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연구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뭐 한 7, 8개월 전인가요?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을 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 현실진단은 지금 제가 오랜만에 이 지금 자료를 저희도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12년 전에 그때 정책 과제도 있었고 서울대 그분이 한 정책 보고서도 있었고 이 SSK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SSK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뭔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회과학은 이런 환경에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로운데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이게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그때 진단했던 게 SSK를 통해서 웬만큼 이제 해소가 됐나? 이런 질문을 한번 왜 12년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약한 국제 경쟁력, 당시에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와 연구 성과가 부족하고 사회과학, 유관학계와 학술 모임들이 영세한 상태에서 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구 경쟁력이 취약하다. 그게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사회과학 연구와 사회 현실의 괴리 심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는 그냥 연구 따로 그것이 뭔가 사회에 환원이 되거나 사회와 연결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다. 그런 게 당시. 그래서 한국 사회가 당시에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게 엄청나게 회자가 돼서 HK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됐죠. HK를 하기 그건 인문학 위기였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사회과학의 위기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사회과학이 새롭게 좀 거듭나고 이 당면 문제들 인문학은 대중화하는 것이 큰 과제였고 사회과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냐. 순수하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는 지원되는 쪽에서 이런 데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미션이라든지 SSK 프로그램 처음에 RFP 나올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죠. 이게 뭐 교육 환경도 당시에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뭐 일부 분야의 학문이 치우치고 해외 박사를 선호함으로써 국내 토착 학문 풍토, 학문의 인프라가 토착 인프라가 성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지적을 했고 연구 환경은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뭐 우리가 외국 학문의 수입, 외국 이론의 수입 그리고 여기 적용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 한국적인 또 독자적인 그런 게 거의 부족하고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나 중기 연구까지는 있지만 장기 연구가 별로 없다. 그리고 개인 연구라든지 공동 연구는 많지만 좀 집단 연구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건 장기 사업이고 또 집단 연구인데 그냥 집단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성장형 집단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그맣게 시작해서 점점점 성장해 가도록 하는 그런 집단 연구. 그 성장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좀 덜 자신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중도 탈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SSK 사업은 연구자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사업이었고 연구재단에서 이 SSK 사업 담당자는 평가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 아무도 안 맡으려는 3D 업종에 속할 정도로 그때 불만도 많았습니다. 많이 탈락이 되니까요, 일단. 그런 사업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지적 소통과 교류가 빈약하고 전공 칸막이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12년 전에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과학 역할에 대한 일반의 요구와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한국 사회 심층 진단과 중장기 연구 과정에 대한 발굴 지원은 위협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그렇게 크게 쓰진 않았어요. 혁신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어쨌든 기존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의 연구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즘 또 더 많이 회자되는 이 혁신이라는 용어 저희들 좀 써야 뭔가 SSK 사업이 혁신 사업, 혁신적인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화가 될 것 같아서 이 용어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혁신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혁신 프로그램에서 SSK입니다. 먼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 현재 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에 뭐 종국적인 평가는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보면 총 2,970
1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갖고 빠졌기 때문에 사실 3천억이 넘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발된 연구팀 숫자는 283팀이지만 일부 빠진 거 생각하면 2,290개 팀 정도 됩니다. 연간 누적 참여 연구자는 박사급 이상 9,362명 되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대규모 장기간 그리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정도 액수의 이 정도 규모는 상당히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HK를 빼고는 사실상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런 혁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좀 묻고 또 그렇게 또 지속 가능성을 유지 좀 담보하려고 저희들이 좀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0년, 11년에 이런 혁신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라고 그러죠. 장치들을 뒀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치들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과 협력의 동시 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는 사실 협력하면서도 경쟁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거죠. 경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보통 연구재단의 사업은 한번 지정되면 들어올 때 힘들고 일반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냥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들어올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10년 동안 가는 길을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탈락이 됐죠. 절반 이상이 중도 탈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사한 주제를 하는 사람들을 합칠 수 있다. 합치면 지원해주겠다, 너.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또 했습니다. 사실 저희 SSK 네트워킹 지원 사업단의 초기 역할은 바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걸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팀 3명 정도의 연구팀으로 시작해서 평가를 거쳐서 단계 진입이 단으로 가게 돼 있고 인력과 예산이 늘어납니다. 탈락한 팀의 예산은 진입한 단에게 또 몰아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규모, 전체 예산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한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예산이. 그 다음 센터까지 이렇게 성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아젠다 중심으로 연구자, 연구집단, 전공대학 간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네트워킹이라는 게 뭐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제 weak tie, 우리 많이 쓴 strong tie 했는데 이게 좀 약한 수준에서 활발하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장, 저희들도 지금 이런 것도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공해주고 또 아까 컨소시엄까지 나아가는 건 이제 스트롱 타이라고 봤습니다. 스트롱 타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 스트롱 타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그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초창기에 평가에서도 인센티브를 줬고 또 연구비를 쓰는 방식도 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이런 거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우리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 on the job training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ABD 프로그램을 초기에 뒀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고, 해외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 중에 박사 학위를 남겨둔 분들이 해외 나가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별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예산이 줄어가면서 제일 먼저 삭감된 게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차세대 사회과학자 대회 그런 시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진작을 하는 거, 또 연구성까지 사회과학자의 관류는 정책과 연계하고 또 연구 성과를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강의 프로그램이 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사회와 소통하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평가 과정, 평가에도 지표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럴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주요 혁신, 제가 그래서 그냥 성과지만 혁신 성과라고 이름을 붙였고, 엄청난 논문이죠. 사실 10년 동안 많은 논문들. 그런데 교육부까지는 괜찮은데 기재부나 국회에서는 이 논문에 대해서는 감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배로 올라가도 그게 도저히 나오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아까 국제적 수준에 그게 미합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 중에 논문의 숫자보다 해외에 발표한 실적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게 다들 그때 경쟁하셨습니다만 HK나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다 많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을 갖고 그런 걸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는 양적으로 많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닐 수 있는 우물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젠다 중심의 네트워킹과 연합입니다. 엄청나죠? 여기 국내 총 34,807 저희들은 숫자를 집계를 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내는 연차 보고서나 재단은 일부 자료를 받아서 하면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모였던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뭐 그거 질을 떠나서 많이 이제 모였고, 제가 아까 스트롱 타이, 위크 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우리가 약한 연결의 강한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 주지 않고 모여서 대화하고 전공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여는 데는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트롱 타이와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했지만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가 사라지자 곧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무도 지금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혜택이 있었던 2011년, 10년, 11년, 12년 그 사업단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뭐 열심히 한 부분이 있고 3분의 2 정도가 합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당시에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냥 같이. 자, 학문 후속 세대 양성 과정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은 석박사 과정, 주로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석박사 과정이 만들어낸 연구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성과가 있고 또 학위 배출 실적. 오히려 저희들은 그게 집계도 잘 안 될 정도로 선생님들은 그냥 크게 하는데 저기 교육 분야 이런 데서 이걸 엄청나게 또 중시하더라고요. 이런 얼마나 학문 후속 세대를 배출했느냐. 이 SSK의 지원을 받아서 그 도움이 됐느냐. 이걸 엄청 또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논문도 있고 학위 배출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연차 보고서나 뭐 단계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기 ABD 해외 연수나 차세대 우수 논문 수상자들이 그러면 저희 자료를 이미 통계치를 냈는데 여기 반영을 안 했는데 재밌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상을 받았거나 ABD를 참여한 사람은 학계에 진출한 비율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건 다음에 통계치를 밝히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이 지원하면 골드인 골드아웃이 되는 걸 여기 보여주고 특히 이런 프로그램들은 되게 젊은 학자 후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특히 ABD 같은 건 복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연계와 홍보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총 성과는 상당히 아마 선생님들께서 뭐 보고서에 제출하는 그런 성과는 적지 않고 저희들도 집계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코비드가 오면서부터는 뭐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격감하고 있고 아까 또 뭐 기본적으로 참여 인력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양적으로는 뭐 전혀 탓할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하나 여기 SSK 사업은 뭐 제가 지금 하는 이것도 말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단의 존재죠. 뭐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식의 뭐 별도 예산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책임이 막중한데 항상 죄송한 건 역량 부족으로 여기서 하는 그 역할, 혁신의 매개자, 촉진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자책감은 상당히. 그래서 또 다른 더 좋은 분이 나오셔서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이 봉사가 서비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마련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온라인으로 해서 좀 선생님들의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역할을 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업하고 구분되는 SSK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 연구재단은 이 사례가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내용보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확대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별도의 사업을 지금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연구 성과는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들이 양만 갖고 보면 또 실제 너무 또 이게 화석화된 자료일 수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고 모든 연구자 선생님들이 연구를 내는 성과, 국제적 연구 성과 이런 걸 내는 데서는 아주 탁월했다, 우수했다. 이 SSK 사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도 그렇고 또 교수님들이나 연구자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어쨌든 SSK가 가장 기여한 그런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해외 엄두를 못 냈잖아요. 실제 2010년 그리고 해외 학자들 저희 SSK 프로그램에 같이 공동 연구자로 꽤나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들어와서 했고 뭐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수정된 이유가 됐는데. 연차 평가와 단계 평가 과정에서 절대적 상대 평가입니다. 절대적 상대 평가. 그냥
논문을 엄청나게 내도 한 편이라도 더 많이 낸 팀이 있으면 그 팀이 유리해지는, 거의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일중독에 빠져야 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한 경쟁, 연구 스트레스 급증했습니다. 그게 말은 잘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그걸 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경쟁과 협력보다는 연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SSK 운영 기조가 아마 선생님 지금 참여하실 때부터 이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의 문제점을 또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트워킹 같은 연합 상당히 네트워킹도 상당히 많이 만족했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그 수치가 정말로 그냥 맞냐 했을 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은 또 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한 스트롱 타이에 해당되는 컨소시엄 구성은 그 인위적인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당시에 관여했기 때문에 같이 소위 이제 결혼 보면 중매 결혼, 정략 결혼 이런 게 한 건데 나중에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속을 앓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바텀업으로 됐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인위적인 부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뭐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 하게 됐죠, 상기부터. 학문우수 세대 양성도 나름대로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담당자, 특히 연구자 선생님들은 좀 더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사라진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반면 또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측면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관료입니다. 정책 연구, 홍보, 확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부 전공 법학이라든지 행정 빼놓고는 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거의 쉽게 할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또 잘할 수도 없는 그런 분야였지만 이 부분은 이제 덜 갔죠. 조차게 정책과 연계하고 사회와 소통한다. 뭐 말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통계치는 그렇게 강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선생님들은 이거 어렵고 실제 통계 올렸지만 그게 내실이 있는 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잘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도 상당히 낮죠. 인식도 낮고 태도 행동으로 실제 옮겼느냐 한 부분도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단에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뭐 사실 이게 낫다는 건 저희 사업단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라고 생각이 이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업단조차도 저희 학자들로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있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하고 또 훌륭한 또 세 분 또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 이제 할 텐데, 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를 올리든지 뭐 저희도 이슈 페이퍼라든지 이런 형태로 뭐 재단이라든지 또 회람을 할 때 뭐 혁신은 우리가 중앙을 봤지만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 이 SSK도 지속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미래에도 뭐 사회에 기여하고 또 연구자들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혁신 자체가 어떤 골,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 과정으로서의 혁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SSK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또 개선하고 바꿔나가고, 또 그 기반은 인위적인 탑다운이 아니라 연구한 참여자 선생님들이 좀 자발성에 기초하게 될 때 앞으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또 전체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결론을 혁신하는 거, 그리고 SSK가 하나의 중요한 실험으로서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대폭 올해 사실 3팀밖에 안 하고 또 3년 단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0, 40대, 옛날 단장님이 하죠. 30, 40개 팀을 해서 3년 단위 10년이 아니라 또 이제 이렇게 또 바꾸다 보니까 너무 또 긴 거, 경쟁 없이 긴 거에 대한 또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3년 단위로 바꾸는데 같은 팀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3년 단위로 계속 같은 걸 갖고 하는데 그냥 사업 자체를 3년 단위로 끊었는데 뭐 올해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래도 아마 내년은 더 많은 예산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이어서 중요한 2020년 선정된 새 연구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로 또 묶이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만 있어서 박소영 교수님, 이승주 교수님, 정용훈 교수님 순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